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1% 내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한 약보합권, 소폭 약세,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0.9%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약할 때 항상 나오는 움직임이 있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역배열 구간에 계속해서 있어요. 뭐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여기 홀딩스다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22평은 회복을 했지만 역배열 구간에서 62평을 만나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이거에 뒤집혀 놓은 게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많이 오르기도 했죠. 자, 그런데 한미 반도체의 지금 움직임을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2차 전지의 움직임과 약간 좀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기반해서 주가는 올라가요. 이거는 그냥 그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실적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 시작점을 보면 19년도예요. 19년도. 그쵸? 19년도인데 19년도부터 쭉 상승을 해서 에코프로 기준에서 한 100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그중에서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죠. 이제 10배 정도 올랐다. 이게 작게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확인해야 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주식들의 즉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대신에 앞단이나 뒷단에서 땡겨주거나 밀어주는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에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아직까지 꺾여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비메모리 단 어디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지금 경쟁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단에서 경쟁사들이 생긴다고 해서 메모리 단에서 경쟁사가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비메모리하고는 달라요. 비메모리는 정말 사무실 하나 두고 머리 좋은 놈들이 들어가서 설계만 하면 비메모리 사업은 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경쟁사가 되는 과정에서 고객사들이 어딥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데죠. 이런 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필요로 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점, 그리고 여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 반도체의 시세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받고 있는 조정으로밖에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된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사양화 됩니다. 고사양화 될수록 뭐가 되느냐? 마진이 늘어납니다. 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수율이 떨어지는 만큼 마진은 늘어나고 그만큼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그쵸, 수율을 높여야 되는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후공정 업체들의 이 시세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점을 찾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꾸준하게 강세 종목군들을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손절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손절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쵸, 내가 물량을 줄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점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테오젠을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왔고, 그쵸, 수익을 실현해 간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고가 구간, 그쵸, 어떤 종목이든 전체 나오는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지만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즉 이쪽 구간처럼 신고가를 가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그쵸, 충분하게 돌파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은 확인한 이후기 때문에
이번 주에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뭐 18%, 22%, 26% 이런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빠졌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 부분이 있지만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4월 29일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젠백스 링크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됐고요. 젠백스 링크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신고가 이후에 쭉 내려가서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결과 오늘 7% 그리고 2월 달에 39%의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가에 매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그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제가 보는 이유가 명확하겠죠. 이미 그쵸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증명을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예요? 주가가 먼저 올랐다. 즉 제가 아까 전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자 여기 젠백스 링크 오늘 매매한 종목인데 젠백스 링크를 보더라도 이쪽 구간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애초에 비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39%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과정, 이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지났고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시간이 간다면 이 구간, 그쵸? 아예 넘어질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하는 업무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 자체가 위부터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목적 자체가 연착륙, 그쵸? 천천히 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최대치를 가 있으니까 물론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뭐 기저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다 제외하고 나서 내년이 돼요. 그럼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았었던 부분을 또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그쵸? 엔비디아의 실적이 낮아지면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낮아져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 칩을 개발하는 쪽이 생긴다는 거고 자체 칩을 개발하는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HBM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TC 본딩 장비를 어디다가 납품하나요? 하이닉스의 주력으로 납품을 하죠. 근데 마이크론하고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하고도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당연하다. 하지만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어디부터 온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엔비디아로부터 온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 D램, 프로브카드 국산화 이거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 밑에 보면 반도체 결함을 검사하는 부품, 즉 만들어 놓고 결함인지 아닌지, 그쵸?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테스트를 진행해서 아예 뭐 아닌 거 빼고 납품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제조를 했을 때, 그쵸? 다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장비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비메모리 단으로 가면 리노 공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수율 문제
반도체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후공정에 대한 수급이나 뭐 시세나 이런 것에 대한 부각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기준해서 그렇죠. 한미 반도체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관련돼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한미 반도체라는 거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확대시킬 수 있는 최대한 확대시키는 게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에 대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미 반도체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쵸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젠백스 링크로 한 7%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아까 타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하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나오는 특징점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발생을 한다. 즉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최대 한도는 실적이 좋아진 이후에도 더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까지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아직까지 그쵸 3개 분기가 남아있다. 최소한 올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쵸 다시 신고가를 만든 최근의 움직임부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리에 대한 부분 그쵸 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